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전망 기사들, 분석 기사들이 실렸는데 공수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조국 수사가 불가피, 공수처의 딜레마? 어떤 딜레마일까? 함께 보시죠. 윤대진 사건 검찰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확대할지 고민이다. 윤대진 사건을 수사할 때는 자연스럽게 조국 전 민정수석, 박상기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윤대진, 조국, 박상기, 법무부 검찰국장.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 윤대진만 수사하고 그 다음은 조국은 수사 안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수사 논리상. 여튼 그렇습니다. 검찰에게 공수처가 다시 재이첩할 때는 아예 이 사건에서 손 떼는 모양새다. 김학의 관련 수사는 회피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공수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동아일보 등은 공수처에 딜레마가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요는 공수처가 이 같은 딜레마를 겪는 이유는 조 전 장관을 다시 검찰에 세우느냐 마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관여 정황 확보 다시 검찰에 소환될까? 자, 공수처가 과연 조국 전 장관 건을 이첩을 검찰에게 요구할까? 이런 것도 좀 관건일 것 같고.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출금 승인 과정에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다라는 판단,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오늘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이규영 검사, 출금은 대검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 이광철 비서관이 그거 조수석이 대검 차장검사가 이게 다 됐다 라고 말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요. 이를 경향신문이 오늘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찰에 소환될까? 라는 이슈도 오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시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공수처의 고민도 바로 이 지점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말했던 조 전 장관을 검찰로 다시 세우느냐 마냐에 대한 고민일 거라는 건데 네. 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과연 공수처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에 가면서 그냥 두 발로 걸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용차를 내어주고 그 관용차를 차에서 바깥하고 하는 일련의 황제 면담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공수처가 과연 이런 사건들을 수사했을 때 명명백백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적 관심으로 커지고 있는 이유는 등장인물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등장인물들이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고요. 그 법무부 장관이 야 이거 수사하면 나까지 수사하겠다는 거냐 라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청와대 민정수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민정수석실 밑에 있었던 선임행정관 이 선임행정관은 현재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 있습니다만 울산시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부터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이 중심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청와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광철 비서관이 과연 이 사건에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나서서 이 일이 연루가 돼 있다면 조국 전 수석 말하는 거죠? 네,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나서서 이 일이 연루가 돼 있다면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을 금지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직전에 대통령이 조직에 명운을 걸고 걸어라라고 언급했던 상황과 모든 것들이 일련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과연 이 내용이 단순하게 이성윤 지검장 한 명의 문제로 비교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얽혀져 있는 사건의 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의지가 대한민국 공수처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제도로 신설된 공수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공수처의 수사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과거 얘기처럼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그 얘기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성역 없는 수사를 공수처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당을 대표해서 김병민 비대위원의 생각은 공수처가 제대로 성역 없이 조 전 수석을 제대로 수사하겠다라고 밝히던가 네. 그거 못할 거면 검찰에서 수사받게 하라는 의견이죠. 그거 못할 건 공수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야당의 시각, 자, 여당의 또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수사받아야 될까? 아니면 아예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수사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뭐 지금 언론 제목이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조국 뭐 범죄 혐의 막 이 무시무시한 뭐 제목들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라고 앞부분을 다 잊으시고 연관을 지금 못할 상황으로 저는 언론이 그렇게 이 균형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자, 저는 뭐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혐의가 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자진해서 수사 받겠어요. 아, 자진해서 수사받겠다.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밝히겠죠. 예. 정말 김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도 떠올리기 싫은 그 이름과 그 사건.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또 공소장 유출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결이 세트로 되는가가 결과적으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했던 검찰 개혁의 종합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검찰이 처음에 제19 감싸기로 이걸 제대로 수사 안 한 부분부터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적인 법감정과 이런 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다 해결하고 전체적으로 백서를 써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김병민 비대위원의 의견이 똑같아요. 공수처 제대로 해야 해요. 제대로 해라. 네. 이번에 1호 사건으로 한 게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특채 예. 이거 아닙니까? 예. 깜짝 놀랐죠. 지금 접수된 것이 공수처에 한 1,040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그중에 판사 검사 관련이 3분의 2이고 검찰 관련이 400건이 넘는데 공수처가 너무 쉬운 사건을 선택해서 돌아가는 꼼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살리지 못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병민 비대위원 말대로 자, 국민적 관심사가 있습니다. 아, 조국 장관이 진짜 그랬어? 좋아.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공수처가 지금이라도 이거 다시 1호로 하든가 2호로 해서 수사해야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을 제가 눈치챘는데. 여야에서 모두 공수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수사하라. 라는 비판성 촉구 발언이 여야 모두에서 지금 나왔다라는 점도 상당히 오늘 흥미로운 대목입니다.